가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식물도 키우고 신발도 소독합니다. 스마트폰 업데이트처럼 신기술이 나오면 기능을 다운로드 받죠. 내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기능을 제안받기도 합니다. 주방의 핵심인 냉장고 또한 진화하고 있죠. 내부 카메라로 재료를 비추기도 하고 터치 한 번에 패널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은 냉장고 구매 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제품 키친핏이라 불리는 오브제와 비스포크 냉장고에 대해 4가지 정보를 드릴게요. 냉장고를 설치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프리스탠드, 세미 빌트인, 키친핏, 빌트인으로 나뉘죠. 주변에 고정을 하는지 가구보다 얼마나 더 돌출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비스포크, LG에서는 오브제라는 명칭으로 컬러풀한 키친핏 냉장고를 출시합니다. 키친핏은 빌트인에 비해 좌우측과 상단에 여유를 두고 설치합니다. 고정하지만 빌트인에 비해서는 시공과 추후 이동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즉 프리스탠드와 빌트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키친핏 냉장고의 장단점을 알아볼게요. 우선 장점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공간 확보죠. 깊이가 얕아 장보다 냉장고가 돌출되는 냉툭튀 현상이 없죠. 대략적인 깊이로 보면 프리스탠드가 930mm, 키친핏은 700mm가량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은 곧 돈입니다. 돌출된 면적을 절약한 것이 230mm,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3통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1800mm, 거주지가 평당 3에서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제곱미터당 1000만원이죠. 대략 400만원의 공간값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냉장고 깊이 차이만큼 공간만 버는 것이 아닙니다. 키친핏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주방 레이아웃을 제안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장점이죠. 일반 냉장고를 넣는다면 기역자 주방밖에 못 만들지만 키친핏을 넣었을 때는 아일랜드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던가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공간인 주방에서 어떤 설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230mm 치수요가는 숫자 그 이상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키친핏의 가장 큰 장점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안타깝게도 냉장고가 주방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입주 후에 방문해보면 주방 가구와 색상도 안 어울리고 툭 튀어나온 냉장고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죠. 히든도어, 무몰딩에 몇백만 원씩 쓰는데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냉장고는 실용성만 본다. 인테리어에서 실용성만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디자인의 비용을 과감히 투자하는 시대죠. 비스포크나 오브제, 지금은 디자인 호평을 받고 있지만 화려한 색상의 패널은 지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도어 어떠신가요?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지만 꽃무늬 도어도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당장 예쁜 것보다는 무난한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패널만 구입하여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친핏의 단점은 용량입니다. 4인 가족 이상이라면 부족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프리스탠드가 870L 정도 용량이 되고 키친핏은 600L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량을 꼭 크게 써야 할까요? 일단 냉장고를 크게 넣으면 수납 공간, 싱크대 작업대도 그만큼 줄어들죠. 냉장고 사용 패턴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프리스탠드 제일 큰 사이즈 냉장고를 4개에서 5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원룸형 냉장고 한 통으로도 충분히 쓰시는 분들도 많죠. 대형 냉장고는 안쪽에 잊고 있던 음식물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키친핏은 적은 용량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신선한 음식들을 소량씩 자주 소비해야 하죠. 더 건강한 생활 패턴이니 변화에 무리가 없다면 공간도 벌고 음식도 신선하게 먹는 게 좋겠네요. 가전은 5년 이상을 쓰니 미래를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세대원 수가 줄어들고 배달이 활성화되니 식재료 비축량이 줄어들까요? 하지만 냉동식품은 그 종류와 양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선 현재 냉장고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산정해 보세요. 최대로 채웠을 때 필요 용량을 어림잡아 본 다음에 매장에서 제품을 보면서 크기가 괜찮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용량을 크게 쓰는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 삶의 패턴을 고민해서 우리 집에 적합한 용량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키친핏은 비교적 정밀한 설계를 요합니다. 빌트인 제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용이해진 편이지만 아직도 시공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제품 조합에 따라 중간중간에 연결 키트가 있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좌우측에 장이 오는지 벽이 오는지 등에 따라 문 열리는 각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열리는 경첩의 각도는 브랜드마다 상이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식기세척기나 오븐 손잡이에 걸리지는 않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한 예로 빌트인 냉장고는 1mm 단위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인테리어 팀에서 바닥, 벽, 천장, 뒷벽의 수평 수직, 그리고 주방 가구 팀에서 가구의 수평 수직을 모두 잘 맞추어 놓아야 가전을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전으로 수평을 억지로 맞춰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기계에도 좋지 않겠죠. 이처럼 키친핏과 빌트인 가전 설치는 가구 시공팀과 가전 설치팀이 협력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치를 했다면 이사를 할 때는 어떨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전을 이동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큽니다. 미국에서는 집 자체를 사고 팔 때 자산으로 산정하여 함께 거래하는 경우도 많죠. 이사를 할 때 갖고 다니는 가전이 아니라 주방 가구와 일체로 보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이러한 문화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트인과 키친핏은 대체로 고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도어 경첩 시스템과 열기 배출에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트인은 도어를 밀어내면서 문이 열리는 경첩이 들어가 있어 옆에 장이 걸리지 않죠. 한 가지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면 하부장 와인셀러 같은 경우에 빌트인과 프리스탠드 제품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프리스탠드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프리스탠드 제품을 구매하여 빌트인처럼 설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장 위험이 매우 크죠. 열기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기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추후 AS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빌트인 자리에는 꼭 빌트인 제품으로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키친핏은 내 상황에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 정답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세단이냐 SUV냐 용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민도 많이 하고 담당 디자이너와도 많이 소통하면서 결정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으로 소통한 채널 듀엘러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꾸미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